여간 YTN 그 관련된 판결 사실은 이렇게 빨리 광명이 올까 싶었는데 이 결정이 아마도 새로 생기는 방미통위에서도 비슷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피고가 방미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미통이 이전에 뭐예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이번에. 아, 네. 그렇구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 법도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소송 주체는 YTN 우리사주조합이에요. 우리사주조합이니까 YTN 주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 이런 이제 논리로 소송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당시 방통위에서 YTN 그러니까 YTN 매각을 추진하면서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매각 결정을 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때 우리가 그대로 저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방송에 가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원래 5명이 위원회로 구성되게 돼 있는 건데 네. 지금 윤석열 임명하는 2명으로 그냥 방통위에서 다 결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위원회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것은 이건 위법하다 아.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데 네. 핵심은 뭐냐면 피고가 방미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되는 거죠. 결정되는 거죠. 유일임이 이렇게 했었나 그때? 그때 이진숙이었나? 방통위원회 아니, 누구 때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한데 이진숙 위원장 전에 아마 결정했을 거예요. 아. 그때 요일임은 방심이고 그러니까 아닌 거고. 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동아일보 출신 갑자기 이 이동관 이동관 맞아요? 그 체제 아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체제에서 아마도. 결정한 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쪽에 언론 바닥이나 정치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원래 이 유진한테 넘겨주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반대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그대로 붙여서 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네. 좀 이따 또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유진은 다시 YTN을 토해내게 생겼다. 3,700원. 야 네. 사실은 이게 유진 매각은 방송사의 주인이 이렇게 새롭게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 쇼킹한 일 중에 하나인 건데 게다가 이제 항고나 상고를 할 굉장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마도 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와. 거고 게다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내정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면 아마도 관련된 심의가 잇따를 것을 보입니다. 네, 그대로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항소를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방통위를 대리해서 소송했던 변호사는 사실 소위 말해 꿀인 거죠. 졌는데 우리 의뢰인이 괜찮아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좀 나고 네, 원래 작성해야 졌으면 가서 되는데. 왜 졌는지 구구절절 설명해서 항소를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왜 그런지 좀 이렇게 두 손 공손하게 모으고 막 이렇게 좀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딱 하러 갔더니 피고가 괜찮아, 잘 졌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 꿀이다. 저는 제가 지난 3년 중에 한 1년 반 동안 언론화스 진행하면서 맞아요. 예. 언론인들에 대한 그런 고충과 이런 상황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YTN 이렇게 넘어가고 TBS 그렇게 무너지고 KBS 넘어가고 그런데 1년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YTN도 정상화 일로에 있는 거고 TBS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방송을 살려보겠다고 네. 해가지고 우리 정고성 변호사도 출연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했어요? 네, 무료로 네. 두 번 출연을 그러니까요. 했고, 네. 근데 거기 가면 좀 짠한 게 다들 이제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시거나 뭐 맞아요. 알바를 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좀 그 짠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가야 됩니다. 예, 뭔가 약간 숭고한 의식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2주 아니, 후에 근데 불려갑니다. 그거는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굉장히 큰 거예요. 당연하죠.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건데 그 예산 다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한테 책임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몰랐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방송 진행했다는 이유로 네. 결국은 국민의힘한테 찍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오세훈 시장이 TBS에 지원하는 금액을 싹둑 잘라버려서 없애버리고 그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가 그대로 지금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언론계에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 개혁은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핵심에 그러니까 방송 개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방미통위가 있었는데 오. 방미통위가 위원 구성이 지금 안 된 상황이라고요. 네. 근데 오늘 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된 했으니까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이제 네, 시작되는군요. 7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이전엔 5명인데 2명 늘려서 7명으로 하게 돼 있고요.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그중에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러면은 지금 1명을 임명한 거잖아요. 대통령목 1명하고 그다음에 여당목이 2명이 더 있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이제 추천한다는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럼 4명을 임명하고 나머지가 이제 그 외에 야당 몫으로 3명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배분할지는 뭐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그때 2인 방통위 체제가 합법이라고 막 국민의힘이 우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방미통일법을 만들면서 설치법으로 만들면서 4명이 회의 소집 요구하고 4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하고 그중에 과반수가 동의하면 의결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법에 아예 명시를 해놨구나. 명시를 해놨기 너무 때문에 당연한 게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안 하고 버틴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정치적으로 기다려줘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4인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의결이 가능하다. 그럼 거기서 만약에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유지는 YTN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러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 일을 시발로 해가지고 네. 언론 정상화의 길이라는 게 문이 활짝 열렸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 검찰이라는 조직이 윤건희 앞에서 얼마나 한없이 작았는가를 자각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검사들 상당수는 자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열띠게 논쟁을 하더니 이번에 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국민의힘 의원들 등이 당사자였는데 이 사건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항소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출할 줄 알았더니 별 얘기가 없어 보이네요. 우리 지검장하고 검사장들 다 어떻게 해? 네? 뭐라고 할까? 입이 2개 있어도 말을 못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아니 100개가 있어도 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한테 너 좀 잘해라 똑바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음날 머리 빡빡 갖고 나타난 거지. 아주 단정하게 잘 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니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어. 너네랑 똑같이 해줄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태도를 보면 물론 법무부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니 법무부가 뭔가 의견을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의견도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이번에는.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에 했을 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면 기본적으로 구형량이 얼마였냐. 그 대검이 가진 보관하고 있는 예규, 기본적으로 상고를 할 때 정하는 지침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왔으면 이거야말로 정말 기계적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해야죠. 사안으로 보이는데 안 한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거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 설명 사유도 저는 하나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사적 이익과는 관계없는 공적 이익 공적 법익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럼 패스트트랙에 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적 이익이 추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형량을 낮게 줘야 되나요? 그럼 이건 입법자의 의도 자체를 잘못 곡해를 한 거고. 그리고 6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이게 유리한 양형 사유라면 앞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판을 6년 이상 끌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이거는 정확한 사실은 얘기네. 시간을 끄는 전략을 권장하는 거죠, 검찰이. 통했다는 예,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저희가 한다고 이렇게 끌어주지도 않을 거겠지만 사실은 이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 6년이 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라는 네. 논리가 가능해야지 6년을 끌었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뭔가 담당자가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기 바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을 할 줄 아는 집단이면 그러면은 정치 수사도 하지 말아야지.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얘기가 나왔겠지만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수사팀 때 주로 배임 혐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근데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오히려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을 때렸어. 근데 2차 수사팀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구성해가지고 했던 수사팀은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별건 수사하고 별건 기소를 한 거예요.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금액이 7,8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터무니없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 아무리 판사가 보더라도 이건 정치 수사한 거야. 별건 수사 이거 위법해. 별건 기소하는 거 말도 안 돼. 라고 해서 무죄 판단을 한 거야. 그러면 검사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겠어요? 진짜 창피해서라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지. 자기네들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단이 났잖아. 그랬더니 검찰이 뭐라고 해? 이거 우리가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된다 그러면서 기필코 항소하겠다고 덤벼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워서라도 항소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거 항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번에 항소 안 할게. 이재명 대통령도 항소하지 말라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건 그거예요. 괴롭히듯 항소하지 말라고 한 거지. 국민의힘을 지금 괴롭히는 거야, 항소하는 게? 자기네들은 무죄라 그러는데 정치 투쟁해가지고 떳떳하다고 얘기하는데 뭘 괴롭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정무승 변호사 얘기에 정말로 공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사건을 오래 끌어가지고 장기화된 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검찰에서 항소포기 이유로 밝히고 있는 건데 실제로 누구 때문에 재판이 늦어졌습니까? 그 피고인들이 정치인들이라 그래. 공사 다 망하셔가지고 이래저래 출석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실제로 사건이 길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고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음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을 따져 물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형을 가중해야 될 사유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강부회를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마치 본인들의 항소포기 논리를 합리화한다. 문제는 그럼 합리화된 근거 제시에 대해서 그렇게 그전에 시끄럽던 법무연수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조용한 부분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프로스 서버에 뭐 디도스 공격이라도 안 나요? 너무 왜 아무런 좋네요. 얘기가 없죠? 이러다 그리고-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또 항소했잖아요. 그럼 벌금형보다 더 낮아질 수도 저 있다면서요. 불이익금지 원칙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의 형량보다는 올라갈 수는 그러니까. 없고 낮아질 수만 있는 건데 도와주는 거잖아. 참 그분들은 대단한 게 그 와중에서도 그때 모금 뭐 한다고 했는데 엠빵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진짜 싫은가 봐요. 사실 그분들 진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담이 아닐 텐데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같이 보좌관들 그 수사받고 기소 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경원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제가 그때 기자들한테 들은 바로는 나경원 의원이나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은 또 당비로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했던 걸로 알고 그 있어서 사실관계 한번 확인을 네, 해봐야겠네. 한번 보니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꼼꼼 저렇게 해야 부자가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네. 근데 참 정말 참 야같다 생각이 들어요. 항소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면서 항소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항소 안 하고 포기해 버리잖아요. 검찰이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항소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기네들은 대장동이든 뭐든 이재명 대통령 공격을 못 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유죄니까. 네. 네. 아니 유죄니까 공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패트 항소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조사하자고 네. 했는데 만약에 자기 건과 관련해서 항소를 만약에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검찰도 항소 포기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공격할 명분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미 답을 딱 줬어. 의원직은 이제 괜찮아. 그리고 벌금형도 이제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야 그냥 해보자 끝까지. 시그널을 딱 정치적으로. 주니까 이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막 당황했다가 막 해서 주판을 튕겨보니까 야 우리가 뭐 의원직 다 남아있는데 뭔 상관이야. 우리 앞으로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떳떳한 척 항소를 해주자. 무죄 주장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따닥 맞아 떨어져. 사실상 원 외에는 하나의 그 당인 거죠. 검찰 당이 하나 서버를 올려주니까 원 내에 있는 국민의힘이 스파이크를 얻다고밖에 보이지 예외적으로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중처벌 해주면 안 돼요? 징역으로 그냥? 반성할 기미가 있어가지고 그때 좀 죄를 낮아준다고 판사들이 얘기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사실 반성합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형사 재판으로 할 때 스테이츠 vs 누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 나경원 이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검사인 거고 그렇게 해서 검사는 그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형사법정에 가갖고 죄를 묻는 건데 네. 지금 검찰들은 그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편이 아니라 검사 편 혹은 국민의힘 편이라는 걸 스스로 그렇죠.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리고 1심 재판부도 다른 건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잖아요. 물론 입법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사법적인 잣대로 다 처벌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 손으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막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어. 그러면 제가 판사 같으면 최소한 지도부에 해당하는 몇 명의 의원이라도 단호하게. 그 의원이라도 의원직을 못하도록 배지를 떼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좀 더 관대하게 처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니까
나경원 의원처럼 그러잖아. 나 무죄! 막 소리 치고 다니잖아. 네. 그래서 들었던 게 이제 그 법원 가족 출신의 동작 대비라고 거긴 감히 대비야. 동작 대비를 어떻게 건드냐. 마님보다 더 윈데 어떡하냐.